2026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부유하다고 하는데 왜 이 시대에 사는 20대와 30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다고 느낄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은 지극히 정상이며 아주 정확한 직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구조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늙어가며 경제 활력은 떨어지는 이른바 피크아웃,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2030은 성장의 파이를 나눠 가졌지만 지금의 2030은 수축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줄어드는 일자리, 고갈되는 연금,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국가로의 쏠림 현상.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국가라는 거대한 배가 속도를 잃고 서서히 가라앉는 상황에서 선실 안에서 더 열심히 노를 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할 책인 피크코리아에서는 대한민국의 이 냉혹한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점을 지나고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해부하여 우리 20대, 30대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진단서인데요. 오늘은 이 책이 분석한 대한민국의 뼈아픈 현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이민 갈 수도 없는 우리 2030 세대가 이 수축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쥐고 있어야 할 어쩌면 유일한 동아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 오늘의 책 피크코리아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배구열 교수가 집필한 것으로 출간 즉시 학계와 서점가에 큰 파장을 일으킨 화제작입니다. 시중에 한국 망했다고 외치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4대 기둥인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대한민국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불편한 진실을 전제로 깝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산, 지방소멸, 민주주의의 퇴행 같은 문제들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 발전 모델의 수명이 닿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합 골절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개념은 개념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선진국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성공했습니다. 남이 만든 설계도를 보고 더 싸고 빠르게 건물을 짓는 데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건물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는 단계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시스템도 부재하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책은 묻습니다. 모든 것이 축소되는 시대에 우리는 서울을 초거대 도시국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 같이 몰락할 것인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의 반도체와 산업 경쟁력은 유효한가?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부검 보고서이자 아직 숨어 붙어 있을 때 시도해야 할 대수술 계획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가 스스로를 수술하지 못한다면 우리 개인이라도 각자 도생의 설계도를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크코리아가 분석한 경제적 팩트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수출이 좀 안 되면 어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니까 내수 시장을 키워서 우리 안에서 돈이 돌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피크코리아는 이것이 위험한 환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책 207페이지를 보면 저자는 내수 중심으로 경제 운영이 가능한 국가의 세 가지 조건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강력한 시장 규모, 일정 수준의 인구와 높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산업 구조,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70% 이상을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 자원 자급, 원자재 및 에너지 자급률이 매우 높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째, 인구.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비할 사람이 사라지는데 내수가 커지긴 쉽지 않습니다. 둘째, 산업 구조. 우리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입니다. 금융, 의료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규제와 기득권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바로 에너지 자급률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흔들려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내수 중심 경제는 외부 충격에 강해야 하는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국가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우리들이 피땀 흘려 모은 원화의 가치가 국제시장에서는 점점 더 휴지 조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면 그건 저축이 아니라 자산의 증발입니다. 내수가 안 된다면 남은 길은 하나, 다시 수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해외에 많은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벌어와야 합니다. 저자는 책 297페이지에서 현재 10개 수준인 연간 200억 달러 수출 품목을 20개로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AI,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을 예시로 드는데요. 그런데 이것의 경우 우리의 경제 상대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인데요. 책 30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의 최대 경제국 중국의 화해인은 수만 명의 20대, 30대 석박사 R&D 인력에겐 9시 출근, 9시 퇴근, 주 6일 근무가 일상이다. 경제산업 개념 설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장, 생산성, 효율의 개념이 한국인의 가치관의 주류로 다시 자리 잡지 않는 한 이러한 국가 개조 전략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의 젊은 엘리트들은 지금도 밤을 새우며 기술을 개발합니다. 미국 기술을 턱 밑까지 따라왔죠. 반면 우리는 여전히 워라밸이 중요해졌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녁 있는 삶, 인간다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논리는 냉정하게 앞서 이야기한 저자의 말처럼 성장, 생산성, 효율이 한국인의 가치관의 주류로 다시 자리 잡지 않는 한 국가 개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며 중국과 경쟁하기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기업들은 더 싼 인건비와 더 큰 시장을 찾아 한국을 떠나겠죠. 일자리는 줄고 세금은 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미래, 이게 피크코리아가 보여주는 외면하고 싶지만 직시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같이 가난해지는 지금 시기에 국가가 쪼그라들 때 자원은 어디로 몰릴까요? 저자는 344페이지에서 아주 명확한 어쩌면 잔인한 해답을 줍니다. 한국이 축소지향으로 파고들수록 모든 자원은 강남으로, 강남 아파트로 몰리게 될 것이다. 확실한 강남 테크트리에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자원의 모습은 양극화입니다. 지방과 주변부는 소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와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코어, 강남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2030들의 절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강남 인프라, 집값 등 아파트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30억, 40억 하는 아파트를 무슨 수로 살 수 있는지 다들 전망할 텐데요.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근로소득만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강남 입성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피크코리아의 통찰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더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다면 디지털 강남에 해당하는 자산도 추천드립니다. 왜 비트코인이 피크코리아 시대의 생존 도구일까요? 책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인 희소성입니다. 사람들이 왜 강남 아파트에 목을 맬까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몰리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딱 2100만 개만 존재합니다. 한국 인구가 줄어도 한국 경제가 망가져도 정부가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비트코인의 수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해지는 자산, 이게 바로 강남 아파트의 속성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탈한국, 탈원화 자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는 내수가 약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원화만 들고 있는 건 가라앉는 배에 내 목숨줄을 묶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통해 원화가 달러로 빠져나가는 걸 경계하듯이 미국 주식을 통해 원화 탈출을 꿈꾸는 분들은 분명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습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우리보다 앞서가는 중국의 자본도 비트코인으로 흘러듭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내 구매력을 지킬 수 있는 글로벌 보험인 셈인데요. 저자가 말한 강남 테크트리가 한국 내에서의 안전지대를 찾는 것이라면 비트코인은 국가 시스템 바깥에 마련하는 비상탈출구입니다. 피크코리아는 정말 무서운 책입니다. 읽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래를 미리 본 사람들에게는
기회의 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며 아무 준비 없이 하루하루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인구 구조도 내수 경기도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체감했을 텐데요. 국가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성장은 멈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 개인의 자산까지 같이 늙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을 갈 수 없다면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강남에 올라타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전 세계의 자본이 몰리는 디지털 강남,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가격이 아니라 피그코리아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생존 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버티니 채널에서는 이번에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 거시경제 트렌드 또는 재테크 관련 도서, AI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도서 소개 등 자본주의에서 20대, 30대 분들에게 도움되는 실전 경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독서를 취미로만 남겨두지 마시고 책 속의 지식을 내 커리어의 성장에 연결시키고 싶은 분들은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독서와 경제, AI, 비트코인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